네, 이번에 김 말고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개념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 리포지토리 찾으면은 바로 찾아볼게요. 사전에 있는데, 네. 창고, 저장소, 저장실. 네, 이런 뜻을 가진 영단어이거든요. 근데 깃에서는 리포지토리가 뭐냐면은 여러 파일을 하나를 모아놓은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폴더랑 다를 바가 없어요. 네, 폴더, 디렉터리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일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리포지토리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부르죠. 리포지토리. 이거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리포라고 많이 부릅니다. 뭐 프론트엔드 리포 좀 열어봐 주세요. 뭐 프론트엔드 리포에 뭐 문제가 있어요. 뭐 그렇게 리포라고 많이 하거든요. 저장소라고 하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리포라고 부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하나당 뭐 리포지토리가 하나 대응된다. 그렇게 뭐 조직이 세팅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쿠팡의 이커머스 사이트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쿠팡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쿠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는 뭐 수십 개가 들어가겠죠? 네, 수십 개가 연동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에는 여러 리포지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큰 서비스들이 그래요. 네. 뭐, 뭐, 제가 다녔던 조직을 위주로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버 따로, 클라이언트 따로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팀이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같이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한 저장소에 서버 클라이언트 코드가 같이 있긴 한데, 해당 팀을 위한 전용 리포지토리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 리포지토리도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 그렇게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리포지토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실제로 저도 지금 오늘 작업했던 경우가 두 리포지토리에서 뭐 따로따로 했던 작업을 같이 했었거든요. 뭐 저는 주로 맥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그 하나의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할 때 리포지토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리포지토리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러 리포지토리를 동시에 띄워서 하는 거를 좀 미리 연습해 보시면 좋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제 별도 폴더를 별도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에디터로 열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덕트 제품만 하나인데 저장소가 이제 2개, 뭐 3개, 4개가 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노리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작은 프로젝트 혹은 이제 프로젝트는 여러 개지만 이제 개발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하나의 리포지토리에서 모노가 1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영단어예요. 하나의 리포지토리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모노리포 요거 개념도 한번 알아두세요. 뭐 저는 회사에서는 요거를 주로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주로 협업하고 있는 회사들 아니면 협업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들 프로젝트들도 거의 이걸로 모노리포 구성해가지고 여러 패키지가 한꺼번에 한 리포지토리에 동작하게끔 해서 하거든요. 일단 이것만 얘기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모노리포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이래요. 뭐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품 하나에 뭐 안드로이드, 뭐 iOS, 뭐 아니면은 앱 그리고 뭐 웹앱 뭐 이런 거가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요거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 만드는 경우에는 RN이랑 뭐 크롬 플러그인
그리고 웹페이지. 네. 요거를 하나의 제품에서 하는 경우는 네, 많이 봤습니다. 블록체인 쪽은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특히 요 두 개를 하나의 그 저장소에서 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어쨌든 해보시면 알아요. 네. 여러 리포지토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게 되게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뭐 불편함을 느끼는 개발자들은 그걸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모노리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하나의 리포지토리에서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모노리포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학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신입 개발자는 솔직히 이거 몰라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경력자 이신 분들은 한번 도입해 보시면 좋으니까 이 정도 키워드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리포지토리는 여러 파일을 하나로 모은 컬렉션이고 폴더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실제로 다른 사람이 만든 리포지토리 클론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 해볼게요. 네, 이번에 같이 클론 받아서 해볼 저장소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저장소이긴 한데 네, 이렇게 깃허브에 뭐 인터랙티브 리베이스 프랙티스라고 하는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요거를 한번 클론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바이올렛 보라리 인터랙티브 리베이스 프랙티스. 여기에 접속하시면은 중간에 초록색 코드 버튼이 뜹니다. 네, 여기서 클론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클론 영단어로 뜻 뭐죠? 네, 복제하다요. 복제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게 세팅이 되어 있으실 텐데 네, 요거 뭐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주로 이걸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복사해 볼게요. 얘로 주소 따도 상관없고 얘로 주소 따도 상관없어요.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뭐 얘는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전 얘로 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면 되고요. 네. 카피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실습했던 OSSC에 2023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서 git 클론 하고 붙여넣기 할게요. 네, 다시 강조드리지만 git-bash에서는 컨트롤-C, 컨트롤-V가 안 먹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Alt 인서트, 컨트롤 인서트, 컨트롤 인서트, 시프트 인서트죠. 네, 그거를 쓰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드래그 했을 때 카피가 되게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했을 때 페이스트 붙여넣기가 되게 그렇게 하시던지 어쨌든 하셔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먹힌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명령어 친 다음에 한번 엔터 쳐볼게요. 이거 제가 잘못 입력해서 이건 들어가니까 이건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클론이 됐습니다. 자, 클론이라고 하는 단어 잘 제가 그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클론. 네. 복제. 요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왜 제가 이걸 왜 이 단어를 강조하냐면은 자, 우리 복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인간을 복제할 때. 네. 뭐 영화 보신 분들이나 소설 보신 분들은 뭐 복제 인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얘를 복제해요. 근데 이 복제한 사람의 그 머리에 모자를 씌워요. 혹은 뭐 복제한 사람의 얼굴에 점을 하나 찍어줘요. 요 경우에 이 원래 사람, 이 사람 머리에 모자 있어요? 점 있어요? 없죠?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저장소를 클론했어요, 제가. 그럼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이 폴더에 생기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당연히 여긴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 해보셔도 돼요. 실수해도 되고 뭐 망가뜨려 봐도 되고 해도 괜찮아요.
네, 여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을 왜 많이 쓰는지 디펙토 스탠다드가 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이상한 행위를 해도 네, 망가질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네, 그렇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단 얘를 클론 받았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론 받은 거. 뭐 여기서 cd 명령어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네, 이렇게 뭐 파일이 하나 보일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이동해 보세요. 저처럼 인터랙티브 리베이스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오셔가지고 리뉴 파일이 실제로 리스트로 출력이 되는지 그거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뭐 주로 쓰시는 에디터를 사용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저는 VS 코드를 사용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VS 코드를 사용해서 현재 작업 경로에 있는 현재 작업 경로가 요거죠? 네. 현재 작업 경로가 요거인데 네. VS 코드로 요걸 열고 싶으면요.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코드 찌고 코드 띄고 점 현재 작업 경로라고 하는 요 폴더를 VS 코드로 열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뭐 VS 코드를 열고요. 파일 가서 오픈 폴더 가서 이렇게 OSS-CA로 바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열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엄청 많이 실수하거든요. 특히 뭐 VS 코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제발.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폴더 선택해야 여기 이게 열립니다. 네. 이거 막 너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다시 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열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여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은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의 유저즈의 유저 이름에 여기까지 오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뭐,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기,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에디터를 실험을 했으니까 뭐 브라켓에서 열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제가 실제로 쓴 에디터는 요거니까 이렇게 여는 방법도 있어요. 여는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마우스 쓰는 걸 최대한 지양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와서 인터랙티브 리베이스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열는 경우도 있고. 네, 요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랑 얘의 차이는 아셔야 돼요. 네, 우리 리눅스 기본 명령어 다 배웠으니까. 네, 이렇게 엽니다. 이렇게 여셨으면은 이제 이 저장소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보이죠?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커밋들 한번 볼게요. 커밋. 네. 제가 이 저장소에서 언제 저장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이미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서 그렇긴 한데, 여기 그 VS 코드 쓰시는 분들은 이 익스텐션을 열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이제 그 도구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깃으로 검색하시고요. 네. 요 깃 그래프
긴 렌즈 정도는 설치하세요. 네. 요 두 개는 좀 추천하거든요, 확실히. 저는 얘랑 얘는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얘는 뭐 엄청 많이 써요. 얘는 필수로 설치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설치가 됐으면은, 이렇게 아래에 이게 떠요. 빅그래프라고 하는 게. 보이죠? 네. 이게 뜨거든요. 이렇게 이걸 클릭하면은, 제가 이 저장소에서 언제 무슨 언제 어떤 이유 때문에 저장을 했는지, 커밋을 만들었는지 뜹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커밋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색깔이 다른 선들은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데, 브랜치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하나하나가 저장을 할 때, 최종 저장을 할 때 만들어지는 커밋들이다. 그래서 뭐 커밋별로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커밋별로 여기 보면 아이디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 그리고 언제 누가 이 커밋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자동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런 것도 한번 클릭했을 때 뭐가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게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VS 코드 껐다 켰다 하시면 돼요. 껐다 키면 거의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하면은 질문 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거의 보여요. 껐다 키면 거의 보여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정말 많이 쓰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쓰는 에디터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걸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일할 때는. 저는 일할 때는 이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뭐를 설치하지 않아도 인텔리제이 계열의 아이디는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 똑같아지죠? 이렇게. 나중에 이런 뭐 로컬, 리모트, 오리진 이런 게 뭔지는 다 설명드릴게요. 헤드도 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주로 쓰는 에디터마다 이렇게 커밋 이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원래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명령창에서 아이고 잘못했네. 명령창에서 git history라고 입력하면은 죄송해요. git log git log라고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이니셜 커밋 1번 항목 추가, 2번 항목 추가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런 방식은 안 쓰죠, 솔직히. 뭐 git log 이 명령어는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이제 로그 볼 때, 커밋 이력 볼 때 이 명령어로 치는 거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더 편한데 이게 그 시각화를 잘 쓰는데 이걸 잘 쓰진 않지만 이걸 굳이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로그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로그.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자 되시면 이 단어 엄청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이 로그 사전에서 찾으시면은 이제 기록하다. 요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에러 로그, git 로그 아니면 서버에 나온 로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사하시면은 뭐 로그라는 단어를 문장 중간중간에 넣어서 되게 많이 뜨고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장들을. 그러면 로그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런 기록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로그라는 단어 많이 쓰니까 요거 단어 모르는 분들은 한번 이번에 리마인드 하시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사실 뭐 저는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에디터 키고 싶지도 않고 그냥 로그만 보고 싶을 때는 git k 씁니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설치 안 해도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똑같죠? 그래프 보이는 게. 이렇게도 로그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그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마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장소는
파일을 모아놓은 공간이다. 근데 사실 폴더랑 다를 바가 없다. 물론 폴더와 차이는 있어요. 그건 또 설명드릴게요. 저장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커밋 저장할 때 이제 커밋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커밋 이력을 보려고 할 때는 뭐 긴 로그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주로 코딩을 에디터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각 에디터에 맞는 로그 보는 방법을 사용해서 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많이 학교에서는 요걸로 많이 또 코딩 하시니까 요걸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프로젝트 로컬 폴더 열기를 가세요. 그리고 OSSCA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서 우리 클론 받은 거 요거 열면 되는데 자 들어가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클릭하고 폴더 선택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클론 받은 저장소가 열리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요렇게 이렇게 요걸 누르면은 뭐 요런 화면이 뜨고요. 요걸 눌러볼까요? 여기서 뷰 히스토리. 그러면은 요렇게 딱 똑같죠? 아까 봤던 거랑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끔씩 이게 안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보면요. 뭐 컨트롤 알트 F3 눌러보세요. 단축키로 하는 게 제일 명확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비슷한 메뉴가 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 그래서 각 에디터마다 이렇게 히스토리, 커밋 히스토리를 보는 기능들은 거의 다 제공을 해줍니다. VS 코드에서는 조금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를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깃을 사용해서 히스토리 보는 법, 로그 보는 법은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또 이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마무리할게요.